자, 이제 SMR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SMR, 슬로프 매스 레이팅인데요. 이제 토질기술사 이제 200문제 중에 81번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써놨는데, 슬로프 매스 레이팅, SMR이란 뭐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좀 느린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RMR 기본값이 있어요. RMR 기본값. 거기다가 F1, F2, F3 요 값을 곱해주고 다시 F4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주시면서 와요. 이게 SMR이라는 게 이제 터널 안반 분리법의 RMR 기본법의 사면 영향 인자. 요거 이제 사면 영향 인자죠. 요거를 고려해서 그만 평점으로 안반 사면 안정성, 안반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좀 잘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카메라가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약간 느린 느낌이 드는데요. 또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SMR은 이런 공식으로 있고, 이제 F1이 주양경사, 주양계수, F2는 이제 전리면 전단 저항계수, 전단 강도계수, F3가 사면과 경사계수, F4는 불착 방법계수예요. 지금 좀 뭐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제가 봐서는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카메라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상태가 좀 느려요. 느리고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뭐 한번 그래도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적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제 RMR이라는 건 이제 암석 강도하고 RQD, 그 다음에 불원성면 간격이나 상태, 그 다음에 지하수 상태,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알강지 불감명이다, 뭐 이렇게도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붕괴가 발생할 수 있냐 없냐, 1에서 5까지 존재를 해요. 이 안반 이제 SMR 평가 분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면서 이제 사면에 대한 그런 안정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안전적으로 대책으로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계측기나 이런 부분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축구나 뭐 이렇게 그 뭐야 녹생토나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적어주시고, 이 대책으로 적어주시면 아마 SMR은 이제 좋은 그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SMR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50번에 있고, 유튜브는 189번에 있어요. 189번에 있는데, 이제 그 50번 한번 보겠습니다. 50번은 이제 제가 써놓은 거 이제 한번 볼게요. 뭐 저도 이게 지나가면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완전 뭐야 면접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서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더듬지 않고 말씀드릴 거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이 뭡니까?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 일단 저 이음매가 있는 거, 이음매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음매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소선 10% 이상, 절단시,
공칭지름은 이제 뭐 여기는 30mm라고 정해졌네요. 그래서 와이어로프 현재 28.9mm다. 뭐 굳이 뭐 이런 뭐 계산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폐기 기준에 대해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 감소된 거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뭐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칭지름 30mm다 뭐 있다 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뭐 그냥 7% 감소된 거 뭐 이런 거 적어주시고 꼬인 거 키워드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심한 변형 그 다음에 부식 마모된 거 부식 마모된 거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우리 333 운동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적어준달지 뭐 이렇게 철근이 있으면 이렇게 두 줄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는데 뭐 30cm 아니면 30초 그 다음에 3m 이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3m 30cm 30초 이격 30초 뭐 기다려주는 거 30초 이 334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안 대책으로 안전대책으로 적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와이어로프니까 이제 뭐 개념도에 대한 거는 이제 그림보다도 안전 개수 있잖아요. 안전 개수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안전 개수 최대 하중분의 절단 하중 있지 않습니까? 최대 하중의 절단 하중 그게 뭐 5 이상 되고 근로자 탑승은 10 이상, 화물 지지는 5 이상, 뭐 그 외에는 4 이상이다.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 개수 이게 이제 최대 하중, 절단 하중 이게 이제 5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전계수 구분 중에 근로자 탑승은 10 이상이고 화물의 이제 하중 지지는 5 이상이고 그 외에는 이제 4 이상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8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236번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120회인가요? 이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관련도 문제 중에 있어요.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화학적 침식 있잖아요. 화학적 침식 9번인데요. 236번에 이제 아직 뭐 제가 유튜브로 올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화학적 침식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콘크리트 재료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하거나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내구성 및 강도 저하의 열화 현상. 요거를 이제 화학적 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념도 2번은 제가 항상 그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열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는 무조건 써요. 무조건. 그러니까 철근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그려주시고 철근 있잖아요. 철근 부식 팽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팝아웃 하나 그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팝아웃이다. 이런 거이고 철근 부식 팽창. 철근은 이제 이렇게 팽창되는 거 적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뭐 블리딩에 의한 균열이다. 이제 워터게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약간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중에 의해서 이제 레이턴스가 생기고 뭐 이제 이런 곳으로 이제 뭐 물이 침투한다.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 이제 워터게인이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염해, 중성화, 동해, 또 화학적 침식 이렇게 적어주시고 뭐 알카리 골재반 AAR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 그래서 뭐 요런 거 같이 적어주시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CaOH2는 CaOH2 그 다음에 CO2가 있고
요거는 다시 좀 작습니다. 칸이. CA 소리에서 다시 H2O가 이렇게 이제 물러 나온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침식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 도대체 화학적 침식의 어떤 문제점이 뭐냐? 문헌도 있잖아요. 문제점, 원인, 대책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뭡니까? 이 강도 저하가 있겠죠. 강도 저하, 내구성 문제 있겠죠. 수밀성도 저하되고요. 균열, 누수 발생, 구조물 열화, 그 다음에 백화 현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문제점이. 그래서 이제 화학적 침식의 이제 종류를 잠깐 적어줘요. 침식의 종류. 그러면 팽창 현상을 나타내는 화학적 침식이 있고 SAU, SO4 뭐 이런 황산칼슘, 그 다음에 H2SO4 황화수소 뭐 이런 부식 현상을 발생시키는 화학적인 침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마지막 대책 뭐 5번이나 뭐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재료적인 입장, 배합적인 거, 시공적인 거, 뭐 설계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분말도를 사용하고 성능 개선제나 골재 입도 양호한 거, 해수 상승수는 사용하지 않고 28일 강도가 뭐 선정할 수 있고 구조물 설계 강도 측정, 슬럼프 측정, 뭐 거푸집 존치 기간을 뭐 길게 한다거나 계량을 정확하게 운반 시간 준수한다거나 초기에 수변 양색을 한다거나 허용 범위 내에서 물 바인더비를 찾게 하는 거, 이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위 수량도 이제 작게 하는 거. Gmax는 이제 최대 골재 주수는 크게 해줘야 되겠죠? 최대한 크게 해주고 장골재율은 또 이렇게 작게 해줘요.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대책을 적어주시고 이제 보수나 보강 이런 쪽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면 복구나 단면 복구, 부재 추가, 단면 증가, PS 도입 이런 거 교체, 재시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9번은 마무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기가 들어오다가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모르고 했다고 했는데 아빠 보러 들어왔나봐요. 자, 이번 10번입니다. 10번은 뭐냐? 연약지반 사질도 계량 공법 종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약지반은 뭡니까? 이제 뭐 다시 보면은 점성토는 이제 N치가 4이하, 모래질은 이제 차질토 모래질은 12이하. 이건 점성토거든요. 연약 점성토. 이게 기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래집안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면 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있잖아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막 이렇게 진동을 줘가지고 뭐 SCP를 만들달지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이브로 컴팩션 뭐 이런 것도 있고 진동을 아무튼 줘서 어떤 그 마찰 말뚝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 어떤 그 지지층이 굉장히 어떤 안반의 이런 지지층이 굉장히 깊을 때 이런 경우 뭐 TR겠죠. 뭐 TR도 이게 뭐 이제 저겁니다. 이제 경사 이제 저 부마찰력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폭파 다짐, 약액주입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액주입. 그 다음에 동다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동다짐에는 이제 추를 낙하시켜서 하는 이제 계량하는 방법이 있고 유압 다짐이 있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압 다짐은 이제 이렇게 타격고가 작고 그렇지만 유압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공도 한 적이 있어요. 동다짐이 이제 인천 송도에서도 저도 이제 해본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단짐으로 그 에너지가 제일 낙하고 에너지가 제일 좋아서 동다짐으로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다짐을 했으면 요번에 밀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차전사후로 나눠서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n값이 있잖아요. n값이 있으면 이제 QC를 구해도 콘지수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그
시추 조사를 해서 타격만 해가지고 N값을 이 N값의 변화를 얼마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커팅법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용기를, 이게 날카로운 부분 용기가 있으면 이걸 여기 빼고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쭉 누르면 여기가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밀도는 뭡니까? 밀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기의 부피하고 이 질량이 얼마냐. 그래서 용기 무게 빼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밀도의 변화량으로 또 다짐도를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 불밀도 시험 같은 그런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그 밀도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영양지방 계량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한다. 진동 다짐이나 SCB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치환율로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11번이에요. 11번에 이제 펌퍼빌리티거든요. 펌퍼빌리티. 이게 뭡니까? 펌퍼빌리티. 이건 이제 그 어떤 그 생콘크리트를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최고층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마찰계수가 존재하잖아요. 이런 유동성이 있는 유동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도 하기도 하고, 마찰계수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고, 이제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항상 방법, 압축 강도 이런 거와 좀 연관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안전 대책이 있겠죠. 안전 대책. 이제 참고로 이제 유동성은 이제 슬럼프가 210 이상으로 하면은 고층도는 좀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로우로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있어요. 슬럼프로 해서 어떤 이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제 슬럼프에 대한 그 내용으로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이렇게 된 그 퍼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뭐 그러면 이게 한 두 배면 420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제가 경험식으로는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퍼지는 그 이 다이아메다 이 뭐냐 직경이 있잖아요. 이게 플로우 테스트로도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해서 펌퍼빌리티를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펌퍼빌리티가 좋으면 이제 워커빌리티도 좋잖아요. 좋고, 그래서 이제 그 초고층에 사용할 때 하는 그런 게 이제 펌퍼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으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MSDS 교육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보안경 정말 쓰기 싫어하시잖아요. 이게 땀 차가지고 막 이렇게 김서리고, 저도 싫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앉아지. 그래서 이런 것들 해주시고 뭐 이렇게 안전난간 당연히 돼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슬라브, 그러니까 뭐죠? 이제 철근이 있으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합판이나 어떤 것들 이제 통로를 할 수 있는 것들 좀 대주시면 실족 위험이 없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은 이제 이런 것들 같이 해주고, 펌퍼빌리티에 대한 이제 뭐 어떤 뭐 막힘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도 있겠죠. 그래서 뭐 유동화 콘크리트를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시멘트에 뭐 1%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혼화제와 혼화제가 틀리잖아요. 혼화저희하고 혼화자이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시멘트 5% 이상이냐, 뭐 5% 이하, 미만이냐, 이에 따라서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대책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건 뭐 선생님이나 이런 쉽죠. 사실은 직접 써봐라 그러면 어려워요. 저도 써봤잖아요. 써보니까 저는 이제 어려운 걸 아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강평을 이렇게 강의를 좀 하면서 이제 키워드만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흙의 다짐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흙의 다짐. 요거는 이제 그 제가 122회 이제 하기 전에 그 스트리밍 한 거 있어요. 가다짐으로 한 거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하고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다짐에 뭐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여기
건조 밀도가 있고, 이거 함수비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OMC 최적 함수비잖아요. 옵티멈 모이스처 컨텐트. 그래서 최적 함수비. 여기에서 이제 감마 T 맥스라고 최대 건조 단위 밀도가 나오잖아요. 단위 중량.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하는 거고, 이제 다짐도는 여기서 95%를 찾아낼 거냐, 95%를 찾아낼 거냐. 그래서 뭐 노상이냐, 뭐 노체냐, 노상이냐, 노체냐 이게 되죠. 노체가 90%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다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골재 치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자갈이면 이제 되게 고다짐 에너지가 있잖아요. 골재 치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막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자갈, 뭐 SP, 뭐 실트, ML, 뭐 여기는 이제 CL,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제 점토, 저수성 점토냐, 뭐 저수성 그 실트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요게 다짐 에너지가 틀렸습니다. 이제 다짐 에너지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함수량, 물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골재 치수, 다짐 에너지, 함수량,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영향해 주는 그 요인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 과다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제 146번 한번 볼까요? 제가 써놓은 146번에 이제 그 아마 과다짐일 거예요. 과다짐인데 뭐 과다짐이 뭡니까? 그 말씀드린 토질 상태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중장비를 태워가지고 이 롤러가 자갈이나 모래가 입자들이 막 짓이겨지는 거예요. 전단 강도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과다짐 발생 구간이 10인치 구축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 그리고 뭐 추수 계수, 뭐 이런 것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왜 감마 T맥스에 대한 감소, 수밀성자 이런 것들이 과다짐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찌됐든 흙의 다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골재 치수나 다짐 에너지, 함수량 뭐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시고 꼭 안전대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대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방지대책을 쓰셔야 되겠죠. 방지대책. 그래서 이제 과다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그래서 다짐 횟수, 다짐 속도 뭐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죠. 다짐 횟수, 다짐 속도 이런 것도 다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방지대책을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13번입니다. 13번.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오늘 제가 올린 것 중에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이런 하중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기존에 이제 제가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바리 이제 설치하는 그 높이가 3.5m 이상일 때 요때 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느냐. 오늘 아무튼 올린 것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자굴이 방지돼야 되잖아요. 자굴 방지. 이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이제 수평 저항력을 증대시켜줘야 되겠죠. 자굴 방지, 수평 저항력 증대. 일단 또 뭐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뭐 자굴 변형 방지. 이게 있고 일단 수직도가 유지돼야 되겠죠. 아니면 전도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변형에 의해서 그런 부분 하고 이제 수평 저항력이 이제 횡방향 하중 증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횡방향 하중 증대 그런 부분 하시고 이제 뭐 이제 안정성 확보다. 안전성 확보.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써주시는데 거푸집 동바리나 이런 부분들 그 동바리
설치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치갑이잖아요. 치갑. 치갑에 대해서 이제 개념도를 적어주시는 게 좋죠.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서 생콘크리트 이제 뭐 이렇게 지면이 있고 좀 그림이 좀 제대로 안 그려져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갑이 작용하잖아요. 치갑이 이게 생콘크리트고요.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이제 타설 높이잖아요. 타설 높이로 이게 이제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콘크리트라고 써주셔야 돼. 이게 그 채점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그 축약어를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콘크리트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pH max 치갑 최대 치갑은 요거 이제 밀도 푸시잖아요. 콘크리트 밀도 곱하기 타설 높이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요런 그림하고 어떤 이제 치갑을 나타내는 기둥하고 이렇게 벽체가 틀리잖아요. 벽체가 이렇게 벽체가 틀리고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치갑을 먼저 적어주셔야 돼요.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는 H 타설 높이죠. 그래서 벽체는 이제 아니 기둥은 2.5톤 해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메다 제곱미터당 2.5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톤 per 메다 제곱. 그래서 1m, 0.5m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적어주시고 동발이 이제 안전 계산이 이제 뭐 하중 계산 하셔야 되고 하응단표 응력 계산 해주셔야 돼요. 단면 계산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표준 상세도 죄송합니다. 하중은 이제 뭐 연직 형광형 하중이나 치갑 특수하중 이런 거 있고요. 응력 계산은 흰 강도나 전단 강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단면은 간격이나 깊이. 표준 상태도 이제 조립 해체 순서 이런 것들에 관계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고 이제 그 연직 방향 그 하중에 대해서는 공식 있잖아요. 고충작, 고정 하중, 충격 하중, 작업 하중, 고충작. 감마 1t 플러스 0.5 감마 t 플러스 150 kg per 메타 제곱. 고충작 고정 요게 고정 하중이고요. 요게 충격 하중 요게 이제 작업 하중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수직적인 부분의 하중하고 횡방향 하중은 이제 진동이냐 충격이냐 이제 편심 하중이냐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아까 이제 그 치갑은 높이 속도 진동 다짐에 따라서 치갑이 산정된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푸집 조립 방법에 대한 교육 어떤 고소 작업에 대한 보호구 착용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안전 통로 및 안전시설 비검정자재면 안 되잖아요. 검정자재에 대한 선정 확인을 해주시고 집안 진해력이 또 검토가 돼야 되고 수평 연결제나 가세 시공 그리고 취각 검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안전대책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좀 제가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건설안전기술사 저도 이제 막 면접 준비하다가 이걸 갑자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뭐 여기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면접위원이 122에 나왔던 거 한번 내봅시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뭐 그냥 그 시간을 이제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해서 용어정의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해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좀 맥을 좀 짚은다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요. 좀 다른 참고문헌도 보시고 복기도 좀 하셔가지고
좀 실력을 더 쌓으시고 뭐 이번에 잘 되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8번째 됐잖아요. 8번째 됐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내년 2월 정도에 시험이 있을 텐데요. 뭐 지금부터 준비를 계속 하셔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오래 보신 분들은 11월부터 하세요. 뭐 제가 이제 뭐 11월부터 하란다고 해서 하실 것도 아니지만은 쉴 건 좀 쉬시고 재충전을 좀 하신 다음에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은 이렇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1월 정도 해도 11, 12일 3개월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내공이 쌓이신 분들은 그냥 좀 선선한 바람 불 때 좀 시작하죠. 혹시나 요번에 되시면 좋지만 안 되시더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면접 준비하는데 좀 막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게 막 말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이렇게 좀 공유할 자료들이 있거나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떤 기술사는 이제 뭐 어떤 이렇게 뭐 학원이나 이렇게 가야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좀 정보를 얻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이런 좀 무료로 하면서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강의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넓히고 싶고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항상 이걸 하는 이유가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좀 엔딩이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다른 부분들 보충할 부분은 찾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좀 쉴 땐 좀 쉬시고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해서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